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글 코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글 코드라는 건 왜 만들어졌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는 그때는 영문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를 전부 다 코드화해서 저장해 놓은 거를 보고 한글 코드라고 해요. 거기에는 이제 완성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고 유니코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성형하고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죠. 로봇 장난감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 장난감이 완제품이냐, 로봇 장난감이 이제 조립식이냐, 그 차이요. 완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제품이기 때문에 얘는 좀 조립식보다는 좀 튼튼하겠죠. 그래서 얘는 상대방과 다른 친구들과 가지고 놀아도 크게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조립식 로봇 같은 경우,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과 가지고 놀다 보면 땅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금방 또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나 혼자 쓸 때, 나 혼자 가지고 놀 때 그때 가지고 노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완성형은 다른 사람이 이제 바꿔서 가지고 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정보를 교환할 때 정보 교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조합형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가지고 놀 때 떨어뜨리면 금방 망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정보를 처리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코드가 조합형 한글 코드입니다. 완성형 같은 경우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문자들 있죠. 자주 사용하는 문자들을 아예 만들어요. 문자를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코드 값을 지정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한글이라는 글자를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한이라는 글자, 글이라는 글자 요 두 글자를 아예 요 상태 요대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만들어서 한 글자에다가 코드 값을 부여하는 걸 보고 완성형이라고 합니다. 조합형이다 그러면 얘는 조립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한글이라는 게 내가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히읗 쓰고요. 그 다음에 아 쓰고 그 다음에 느 쓰고 그 다음에 기역 쓰고 그 다음에 으 쓰고 르 쓰고 해서 이런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 값을 부여해서 한글이라는 글자를 내가 쓸 때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우리가 조합해서 쓰는 거. 그게 이제 조합형 코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키보드 상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조합형이에요, 조합형. 이 유니코드라는 거는 이제 국제 표준 코드를 보고 유니코드라고 하거든요. 이 유니코드라는 거는 완성형 코드에다가 조합형 코드를 반영해서 그렇게 개발한 게 우리 유니코드라는 코드입니다. 그때 이제 표현되는 바이트 수는 볼게요. 표현되는 바이트 수. 완성형이든 조합형이든 이 두 가지에서는 영어가 됐든 숫자가 됐든 이런 거 한 글자 쓸 때마다 이제 1바이트, 8비트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글이다, 한자다 이런 걸 표현할 때는 2바이트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해서 가, 나, 다 1, 2, 3, A, B, C 하고 요 글자를 표현할 때 이제 표현되는 바이트 수가 얘는 한글이기 때문에 한 글자당 2바이트라 그랬죠. 그래서 얘 2바이트, 나라는 글자도 2바이트, 다라는 글자도 2바이트, 1, 2, 3, A, B, C 이거는 숫자나 영어죠. 이거는 1바이트씩 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합치면 총 12바이트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코드요. 유니코드란 아이는 영어가 됐든 숫자가 됐든 한글이 됐든 한자가 됐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문자를 전부 다 2바이트로 다 표시를 합니다. 띄어쓰기 한 칸도 전부 다 2바이트, 특수 문자도 2바이트 해서 모든 문자를 무조건 다 2바이트로 표현하는 게 유니코드라는 아이요. 완성형 코드다 그러면 완성형 한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외국 소프트웨어 있죠. 외국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영어가 됐든 다른 언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한글이 아니라. 그런 외국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한글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화가 쉽고요. 그리고 완성형 코드 같은 경우는 아까 완제품 로봇 장난감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튼튼하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할 때 데이터 충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정보 교환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합형 한글 코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한글을 대부분 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 다 표현이 불가능해요. 만약에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글자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완성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형이다 조합형을 반영시켜 놓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유니코드도 외국 소프트웨어 한글화가 쉽고 한글을 모두 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완성형과 조합형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니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요. 단점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 완성형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전부 다 코드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문자가 있다. 그럼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글자마다 전부 다 코드 값을 다 부여하기 때문에 기억 장소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합형 한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립식 로봇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교환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형 한글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교환할 때 완제품 로봇이니까 튼튼하니까 정보 교환할 때 사용되고, 조합형이다 그러면 얘는 조립식 로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 교환할 때는 쓰지도 않고 정보를 그냥 나 혼자 처리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조합형 코드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다 그러면 유니코드는 모든 문제를 다 2바이트로 다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이 유니코드를 다른 말로 국제 표준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코드가 유니코드. 그리고 얘는 정보 처리할 때도 사용이 되고 정보 교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완성형하고 조합형하고 비교해서 많이 물어봐요.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 완제품 로봇 그리고 조립식 로봇 그걸 생각하면서 장점, 단점, 용도 보시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유니코드는 기억해야 되는 게 모든 문자를 다 2바이트로 표현한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유니코드를 다른 말로 국제 표준 코드다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